다음에 제가 정리한 표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 저는 정말 제가 총리로 임명받아서 일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정부,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모든 에너지는 99% 어디에 집중돼야 하느냐? 한미 관계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막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그것도 타결되고 나니까 우리가 잊었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 시점으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모든 경제 주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영향을 쏟았던 것이 한미 관세 협상이죠. 근데 한미 관세 협상이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령 1,500억 불이 어떻게 되고 2,000억 불이 어떻게 되고 그중에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평가 가운데 딱 3가지 포인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표시를 해놓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흔히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더구나 자타공인 탁월한 협상가라고 예측불허의 전략가라고 일컬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을 이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동네에서 싸움을 하든 아니면 국가 간의 싸움을 하든 어떤 큰 조직 간의 싸움을 하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를 쓰고 전략을 쓰고 지혜를 쓰고 꾀를 써서 이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대와 상대의 협상이나 대결이나 이런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로 결정나느냐? 힘으로 결정나죠. 미국과 한국의 힘의 차이, 국력의 차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제기한 그 협상의 프레임 위에 올라서서 미국이 제기한 그 협상의 틀 위에서 협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미국에게 접어주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협상의 결과는 우리가 미국을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덜 졌냐 아니냐의 싸움이죠. 냉정하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덜 불리한 협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할 것이냐. 사실은 그 싸움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외국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동맹국가를 포함해서 다 쉽지 않은 협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 이거 심한 거 아니야? 미국이 너무 가져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협상이 있었죠. 우리가 주로 그러할 때 비교하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아주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찌 됐느냐? 비교적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평가할 때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더 불리하지 않은 최종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 바로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 좋아.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했고 타결을 했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하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부분을 할 건데 그러나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우리에게도 말이 되는 것. 우리에게 돈이 안 되고 우리는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감수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이번 협상 모든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씌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고깔입니다.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쉬운 말로 고치면 우리에게도 돈 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손해만 보는 것은 안 한다라는 그 결과를 집어넣은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결과를 집어넣은 것이 이번 전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두 번째는 조선협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스가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여러 협상들을 결과적으로는 부분을 치열하게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유리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져왔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의 힘입니다. 사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후에 우리가 쌓아왔던 조선의 역량이, 그리고 해방 이후에 배 한 척 못 만드는 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어떤 조선 영향을 가진 나라로 된 우리의 역량이 가장 센 나라인데 막상 배를 만들 역량은 떨어지고, 특히나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특히나 군함은 너무 필요한데 그 군함을 만들 역량은 전 세계에 뒤져보니까 한국이 최고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 입장에서 평소와는 달리 협상에서 다른 것을 양보하더라도 한국과 팽팽한 협상을 하게 만든 힘은 바로 조선업의 힘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선의 역량 때문에, 조선업의 역량 때문에 이번 협상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협상을 해나가는 데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협상할 때 우리가 가졌던 조선의 힘 같은 바로 그러한 전략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만의 힘을 가진 바로 그러한 분야를 조선 외에도 2개, 3개, 4개 만들어야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겠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협상을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마 저도 그랬고 이번 협상을 실무적으로 한 다른 분들,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터프 니고시에이터, 아주 강력한 협상가라고 평가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같은 분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다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놓쳤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아마 그 뒤에 언론에서 나온 걸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시간에 쫓기지 마십시오. 불리한 건 절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깰 각오를 하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을 말로 하긴 쉽지만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한미동맹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협의하거나 협상하거나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이익에 딱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호 협의한 대략 이 정도까지 하자라고 한 시간을 넘겨서 협상을 하고 심지어 끝까지 버틴 경우가 사실은 찾기 어렵죠. 기억하기 어렵죠.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대원칙으로 처음에 딱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이번 모든 협상의 결정적인 대전략이었구나. 결정적인 대원칙이었구나.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이드라인이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끝까지 성공시켜낸 실무 책임자였던 김용범 실장이나 김정관 장관 같은 분들이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대통령의 그 가이드라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맘 놓고 뛸 수 있었던 그런 벽이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익을 딱 버텨내기 위해서 버텨내는 힘,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비교적 우리가 덜 불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